님께서 선거관리위원회 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 홍기원 부위원장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0차 당무위원회와 제273차 최고위원회에서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의결되었습니다. 위원장의 소병훈 의원, 부위원장의 홍기원 의원, 위원회 김준혁, 김용만, 황정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번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선거부터 당규에 따라 재적의원 유효 투표 결과 100분의 80,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100분의 20을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국회의장단 후보를 선출합니다. 이에 선관위는 4월 23일 1차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과 권리당원의 선거일과 투표 방법을 결정하였습니다. 선거인 명부를 정하고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선거인 명부에 열람, 교부, 이의 신청을 불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4월 23일 제27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시행일을 6.3 지방선거와 같이 2026년 3월 1일로 정하고 권리당원 선거일은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실시하고 국회의원 투표소 투표는 5월 13일 실시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당규에 따라 이번 선거에 한정하여 선거일 당일 공무상 국외 출장 중인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부재자 투표를 인정하고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4월 23일 선거 공고를 하고 5월 4일 국회의장단 후보자 등록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장 후보에는 조정식 의원, 김태년 의원, 박지원 의원이 등록을 하였고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남인순 의원과 민홍철 의원이 입후보하였습니다.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5월 11일 9시에 개시되어 12일 18시에 종료되었고 재석 의원 투표를 위하여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과보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정청래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의 시계는 단 1초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국토방위 경계를 위해서 항상 두 눈 부릅뜨고 지켜야 합니다. 쉴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국회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시간도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멈추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법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국회의장단을 오늘 뽑게 됩니다. 의원님들 혹시 국회의사당을 한 바퀴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높다랗게 솟아있는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은 24개입니다. 24절기 쉬지 말고 국회를 열어라 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천정을 보면 거기에 불빛이 비춰지죠. 그 불빛은 365개입니다. 365일 동안 항상 불 밝혀서 일하라. 이런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6.3 지방선거가 있지만 국회는 또 국회대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국회의장단 선출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장 선거를 국회 본회의장 365개 불빛 아래에서 의장을 또 선출해야 하는 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의장에 출마하신 세 분 모두 다 국회의장을 하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이 3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국회법상 1명만 뽑으라고 돼 있기 때문에 법을 준수해야 할 우리 더불어민주당으로서
불가피하게 한 분의 의장을 뽑습니다. 부의장 또한 남인순 의원님, 민홍철 의원님, 민홍철 의원님, 남인순 의원님 중에 우리가 한 분을 선택합니다. 예전에는 국회의원만 투표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20%의 권리 당원도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당원과 우리 의원들께서 총의를 모아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뽑게 됩니다. 선출되신 분 누구라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해주시라고 믿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마음속에 있는 분을 투표를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한 표를 행사하겠습니다. 누구를 찍을지는 헌법상 보장된 비밀 투표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대표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병도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기차 타고 올라오는데 기차 안에서 우리 광주 전남 의원님들이 거의 단체로 타고 올라오듯이 기차에서 다 뵀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투표하러 올라와 주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골든타임입니다. 국회가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정부와 협력해서 민생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완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 중심에서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장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까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국회의장님과 또 부의장 후보로 정말 쟁쟁하고 대표적인 의원님들이 나와주셨습니다. 후보로 나와주신 기호순입니다. 우리 박지원 의원님, 조정식 의원님, 김태년 의원님, 그리고 국회 부의장에 도전하신 남인순 의원님, 민홍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몇 주간의 선의 경쟁을 펼쳐주신 후보자님들 아마 긴장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5분 모두 의원님들 정말 훌륭한 인품과 탁월한 역량은 우리 당내 모든 의원님들로부터 인정을 받으시고 정평이 다 있으십니다. 어느 분이 당선되더라도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원내는 또 신임 국회의장단과 함께 반드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위기 대응과 민생 개선 또 민주주의 회복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정말 산적해 있습니다. 국회 운영을 단 하루도 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정말 우려스러웠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48일이 걸렸고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은 무려 54일이 걸렸습니다. 사실상 2달 가까이 헌정 공백 상황을 우리가 방치를 했던 겁니다. 과거처럼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며 국회 공백 상황이 장기화되는 일은 앞으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 선출을 마무리 짓고 후반기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 구성 일정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내대표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선거를 주재하시는 소병훈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해주세요. 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소병훈입니다. 지난 3월부터 위원장 일을 해왔는데요. 이제 오늘이 어쩌면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가 제 마지막 미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하여튼 아무런 질책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 놔두면서 선관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일정 중에도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함께해 주신 정청래 당대표님과 한병도 원내대표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2년을 책임 있게 이끌어갈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 선출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국회의장단은 국민의 뜻을 가장 무겁게 받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지켜나가는 막중한 책무를 가진 자리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국회는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 그리고 사회 통합과 정치 복원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과 경제 회복, 사회 통합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회 또한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며 국정의 안정적 운영과 협치 그리고 개혁 과제를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의원 여러분의 선택뿐 아니라 권리당원 여러분의 의사가 함께 반영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원과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우리 당의 책임성과 정당 민주주의 또한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후보로 나선 의원님들께서는 각자의 정치 철학과 경륜 그리고 국회 운영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국회와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계십니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 여러분 모두 우리 당과 국회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 오신 분들이라는 점에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후 진행될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를 경청해 주시고 오직 국민과 당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회 발전을 생각하며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선거가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다른 자리에서는 이거 안 보고 그냥 했는데 오늘은 아주 공식적인 자리를 이렇게 써줘서 그대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괜찮았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소병훈 선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님들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국장 후보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 후보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국회의장 후보님들이십니다. 기호 1번의 박지원 후보님이십니다. 그리고 기호 2번의 조정식 후보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3번의 김태년 후보님이십니다. 언론사분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후보님들 손을 맞잡고 사진을 찍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크립트 상에서는 손을 맞잡고 만세도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 후보님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 부의장 후보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1번 남인순 후보님이십니다. 기호 2번 민홍철 후보님이십니다. 우리 부의장 후보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손을 한번 맞잡아 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 주셨던 후보자님들의 정견 발표, 먼저 국회의장 후보자님들의 정견 발표가 진행이 될 텐데요. 사전 추첨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된 정견 발표 순서는 기호 3번에 김태년 후보님이 먼저 하시고요. 그 이후 기호 2번에 조정식 후보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호 1번에 박지원 후보님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정견 발표는 아시는 것처럼 후보자 소개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후보별 5분 진행이 됩니다.
후보자 연설 시작과 동시에 차인벨 1회. 울리고요. 정견 발표 종료 1분 전 차인벨 1회. 그리고 종료와 동시에 차인벨 3회. 울리고 마이크 전원은 차단됩니다. 후보자님들께서는 전면에 있는 타이머 주시해 주시고 시간 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호 3번의 김태년 후보님의 소개 영상을 시청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김태년 후보자님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년입니다. 국회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12.3 내란의 밤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국회는 헌법을 지켰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 또한 다시 세워졌습니다. 재헌 국회 이후 우리 국회가 이토록 높은 신뢰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새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어렵게 다시 세운 국회의 신뢰입니다. 유능한 입법, 책임 있는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저 김태년, 실력과 소신의 혁신 의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않는 국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약속합니다. 취임 즉시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부터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입법 초기에 완수하겠습니다. 개의 여부조차 협상의 대상이 되는 국회 끝내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입법으로 하겠습니다. 2020년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었고 2026년 일할 수밖에 없는 국회법을 발의했습니다. 본회의가 자동으로 열리고 법안은 기한 내 처리되고 1년 스케줄이 예측 가능한 그런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의 효능감을 반드시 높이겠습니다. 2020년 원내대표 시절 코로나 위기 한복판에서 18개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라는 전례 없는 결단으로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을 지켜내고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5년간 경제는 민주당을 이어오며 굵직한 경제 아젠다를 다뤄온 경험으로 대전환의 입법과 예산을 국가 전략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유능한 파트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의회 외교의 이상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국회 외교처를 신설하겠습니다.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의회 외교를 체계화하겠습니다. 국회 외교처가 기획부터 실행까지 의원님의 외교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외교 활동이 성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대한민국 외교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번 개헌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후반기 국회 개원 즉시 재정당과 개헌 국민투표 시기부터 합의하겠습니다. 정치적 유불리가 작동하지 않도록 다음 총선 1년 전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별도 추진하겠습니다. 개헌안은 국민 참여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하겠습니다. 언제나 의원님 여러분 뒤에, 때로는 바로 앞에 의장 김태년이 있겠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저 김태년 오직 일로만 승부해 왔습니다. 김태년이 일을 맡으면 해내더라, 잘하더라, 이 평가만큼은 꾸준히 받아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대한민국과 민주당 그리고 우리 국회를 위해 부족하지만 저의 경험과 실력을 남김없이 쓰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원 여러분, 민주당과 함께한 30년,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가치가 대한민국에 깊게 뿌리내리고 우리 국민들께 오래도록 사랑받는 민주당이 되는 것입니다. 2028년 총선 승리, 2030년 정권 재창출, 그 꿈은 일하는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존,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 그 모든 것이 일하는 국회에서 비롯됩니다. 후반기 국회 2년, 유능한 대통령과 함께 유능한 국회의장이 필요합니다. 저 김태년이 그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가 우리 모두의 정치적 자산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전이 아니라 일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부디 저 김태년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년 후보자님 정견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기호 2번 조정식 후보자님의 정견 발표를 들을 차례인데요. 후보자 소개 영상부터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의원님들의 뜨거운 용기, 각자의 자리를 지켜준 여러분의 헌신이 지금의 이재명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 의원님들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기호 2번 조정식. 기억합니다. 총칼 앞에서 기호 2번 조정식. 네, 조정식 후보자님께서는 단상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원 여러분, 조정식 의원입니다. 제가 삼수생입니다. 첫 도전 때는 제가 많이 부족했고 두 번째는 선당 후사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 도전입니다. 그만큼 더 많이 준비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원 여러분, 저 조정식을 찍어주십시오. 이번 국회의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을 만났고 후반기 국회 운영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전반기 국회는 내란을 청산하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역사적인 국회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비태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가 무엇인가를 국민께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 국회는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완성해야 합니다. 저 조정식이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국민주권국회 그리고 민생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입법 속도전과 예측 가능한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6월 내에 원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까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 100% 처리하겠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그달 내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정치활동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개헌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 하지 못한 개헌, 후반기에 다시 강력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2027년은 87년 체제, 헌법체제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후반기에 즉시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국민적 합의와
야당의 협력을 저 조정식이 이끌어 내겠습니다. 셋째, 국민주권국회를 만들겠습니다. 12.3 국민주권의 날을 제정하고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하여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국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에 차질 없는 이전, 국회 도서관 광주분원, 의정연수원 충청권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과 국회를 오가시는 의원님들의 애로와 정치활동 여건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의회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외교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제 국회도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합니다. 정상 외교, 공공 외교와 함께 의회 외교를 3축 체제로 구축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회 외교 활동도 대폭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 조정식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뼛속 깊이 이해하고 함께 책임질 사람입니다. 육선을 하는 동안 많은 당직과 국회직을 맡았고 항상 성과와 결과를 입증했습니다. 저 자신보다 당이 먼저였고 국민이 먼저였습니다. 조정할 때는 조정했고 결단할 때는 단호하게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내란에 사선을 함께 넘은 동지입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성공이 우리 민주당의 성공이고 후반기 국회의 성공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집권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으로서 당정청과 국회가 한 팀을 이루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유능한 국회, 효능감 있는 국회를 저 조정식이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원님들의 차기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저 조정식 여의도 정치인의 마지막 소명입니다. 저 조정식에게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조정식 후보자님의 정견 발표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박지원 후보자님의 정견 발표 순서인데요. 후보자 소개 영상부터 감상하겠습니다. 꼭 국회의장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면 제일 잘할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후보자님 단상에서 정견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새순 골드보이 박지원입니다.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지금 두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똑같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두 분들은 앞으로 기회가 많을 거예요. 또 저는 저런 좋은 계획을 정부에서 실천하는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그리고 국회에서 3번의 원내대표와 3번의 비대위원장도 해봤습니다. 정보를 다뤄봤습니다. 남북관계를 일해봤습니다. 실제로 일해본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저 두 분의 공약을 저와 똑같이 실천하는 데는 역시 박지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정권 의원님 어디 계세요? 오늘 아침 방송 끝나고 의원회관에 들어오는데 첫 번 만났어요. 첫 번 만났으니까 꼭 찍어주십시오. 찍어준대요. 이재강 의원,
제가 찐명입니다. 아시죠? 민병덕 의원. 저 안 찍는데요. 앞으로 고향이 저랑 같은데 우리 고향 못 옵니다. 저는 의원 외교를 강화하는데 친미, 친북, 친진, 친중, 친일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반드시 트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외교를 강화해서 지금 김태년 의원과 조정식 후보가 말씀한 대로 똑같이 하겠습니다. 외교부에만 맡겨가지고 외교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의원 외교가 강화됐다고 하면은 이란, 우크라이나, 러시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원 외교처를 만들어서 반드시 이러한 일을 하겠다. 그리고 저의 친미, 친북, 친중, 친일의 네트워크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뒷받침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제일 잘할 것 아니에요? 진짜 제가 잘할 것 아니에요? 그럼 박수 한번 치세요. 지금 박수를 치신 분은 3대가 잘 삽니다. 자, 지방에서 출퇴근하는 의원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조정식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기숙사 일본 의회처럼 반드시 만들어서 의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실제로 일을 해본 박지원이 가능하지 국회에서만 있었던 분들은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을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협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협치, 철도 파업도 해결해서 좋은 정치했다는 칭찬도 받아보았고, 이명박 우리 민주당이 야당이면서도 최초로 특검을 해서 잡아넣었습니다. 박근혜 탄핵도 시켰습니다. 이러한 우리 민주당의 협치의 DNA는 박찬대 대표가 윤석열을 탄핵시켰고, 우리 한병도 대표가 전쟁 예산을 최단 시일 내에 단축시켜봤습니다. 그러나 협치가 되지 않으면 저는 강력한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끌려는 안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저 내란 세력들이 공천하고 재판을 뒤집으려고 하는데 하반기 국회의장이 무난하면은 무난하게 실패합니다. 이 박지원의 리더십과 싸움을 인정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가 윤석열 3년, 이재명 10개월, 이 3년 10개월간 네, 박지원 후보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국회의장 후보자 정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후보자님들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전 실시한 추첨 순서로 발표가 진행이 될 텐데요. 기호 2번 민홍철 후보자님이 먼저 정견 발표를 하시고요. 이어서 기호 1번의 남인순 후보자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정견 발표 시간과 방법은 국회의장 후보자님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먼저 기호 2번의 민홍철 후보자님의 소개 영상 감상하시겠습니다. 제가 웃을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웃을 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동지들이야. 영남 지역, 어려운 전략 지역의 우리 동지들, 그분들 생각이 났습니다. 전략지역에서 고생 많이 해주시는데 앞으로는 이제 결실을 얻어갈 수 있는 함께 제가
해나가자. 네, 이어서 후보자님의 정견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노무현이라는 지역주의 타파 개척자가 뿌려놓은 씨앗을 먹고 자랑스러운 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민홍철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민주당의 영남 외연 확장에 그토록 노력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먼 것 같고, 지금은 낙동강 벨트를 방패 삼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선봉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2년차, 시대정신은 일하는 실용정부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대전환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회도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국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5국 3특 지역균형 발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비수도권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을 구성할 때에도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 지역균형 정신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낙동강 벨트를 내리 4번이나 지켜낸 사람으로서 동진 정책을 통한 외연 확장과 전국 정당 실현 등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지향해온 가치, 정치적 대명분에 딱 맞는 그야말로 착 달라붙는 인적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990년 1월 3당 합당 이후 36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비수도권 영남지역 출신을 민주당 소속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집단지성과 대의명분의 결단을 보여주십시오. 의원 여러분의 결단은 노무현을 뛰어넘어 이재명 시대의 정치의 지역적 양극화라는 꽁꽁 얼어붙은 얼음을 깨고 전국 정당을 향한 동쪽으로 한 걸음 성큼 나아가는 쾌거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선택은 수도권의 역동성, 호남의 정통성, 충청의 중원성에 영남권의 외연 확장성이 결합되어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영남지역 승리의 견인차가 되고 전국적 승리의 완성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먼저 당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헌신은 당연하고 당원 동지들과 손에 손잡고 낙동강 전선을 또다시 지켜내고 더욱 크게 확장하겠습니다.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이 대한민국을 지켰다면 민주당의 낙동강 벨트는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회 운영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 등 국가적 과제, 검찰 수사권 조정 등 개혁 입법 완수, 상임위원회 운영 개선,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 등 국회 차원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함께 개혁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과 성을 다하여 지원하는 실무형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한페루의원협회 회장 등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의원님들의 외교 활동도 보람되고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함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확실한 원픽,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대의명분, 전국 정당화를 위한 집단지성으로 저 민홍철을 선택해 주십시오. 다가오는 5월 23일 봉하마을에서 영면하고 계신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오랜만에 야, 참 기분 좋다 라고 한 말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남권 빨간 나라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6.3 지방선거 승리의 파란 점 하나를 찍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김부겸, 오준기, 전재수, 김상욱, 김경수 후보를 비롯한 전태진, 하정우 후보 등 모든 당원 동지들에게 저는 한 통의 승리의 파란색 물감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민홍철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기호 1번 남인순 후보님의 소개 영상 감상하시겠습니다. 다시는 내란 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추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이태원 참사 추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단상으로 나오셔서 정견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선배 동료원 여러분, 소통과 경청의 여성부의장 기호 1번 남인순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시민사회에서 활동해왔고 당과 국회에서 민생과 보건복지, 여성과 정치개혁 활동을 하며 당에 기여해왔습니다. 또한 강남 3구 험지에서 민주당을 지키며 당의 외연을 확장해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의장에 출마하게 된 것은 22대 국회 당면에 있는 시대적,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내란의 밤 국회와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일 저는 국회의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뛰어오면서 온몸으로 우리한테 죽음이 닥치더라도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절박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국회 정문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단식 투쟁을 하면서 다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더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법 계엄을 막아낸 국회는 구구와 혐오, 반민주에 앞서 비세혁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의 국회는 국힘의 몽리로 준비된 개헌도 좌절되고 시간 끌기용 필리버스터로 민생 법안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치의 자유는 보장해야겠지만 국민의 시간을 낭비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첫째,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의장님과 합심해서 개헌 특위와 국민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합의가 미덕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여야가 공동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은 우선 심사하고 필리버스터에서 제하하는 국회법을 개정하여 민생 법안을 신속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치할 수 있었던 힘은 소통과 경청입니다. 저는 스토킹 특별법, 입양 특례법, 이태원 특별법, 환자 기본법 등을 제정하면서 우리 사회에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약자를 위한 국회 자문기구를 만들고 차별과 배제가 작동하지 않도록 국회 시스템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저는 IPU 총회 대한민국 대표를 역임했고 다양한 친선외교 경험을 통해서 체계적인 의원외교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 외교 전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선이 되고 국회 부의장에 도전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려는 걸까 스스로 자문해 보았습니다. 저는 2011년 민주주의가 위기에 닥쳤을 때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민주당을 강화하는 일에 기여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들께 1000배 사죄하는 절을 올리면서 우리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민생을 앞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함께 을지로위원회 민생연석회의를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해 왔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비통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정기특위위원장을 하면서 국민의 얼굴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가슴 뛰면서 했던 일입니다. 이제 부의장으로 나서며 전환적 위기인 기후에너지, 인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유능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자랑스러운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손잡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73년 만에 최초로 여성 부의장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역사가 끊기지 않도록 저 남인순을 선택해 주십시오. 간곡히 남인순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자님들의 정견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후보자님들을 위해서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황정화 선관위원님께서는 합산된 개표 기록지를 선거관리위원장님께 전달 부탁드리고요. 선관위원장님께서는 투표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종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그래. 아이고.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후보자별 투표 수 아니 괜찮습니다. 네네네. 여기 찍었어요? 이쪽 찍으세요. 그냥 흰 것만. 선관위 결정에 따라 후보자별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장 선거, 부의장 선거 순으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장 후보 선거 투표 결과입니다. 당규 제5호 중앙조직규정 제110조에 의하여 기호 2번 조정식 후보가 과반수 이상 득표하였기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 부의장 후보 선거 투표 결과입니다. 당규 제5호 중앙조직규정 제110조에 의하여 기호 1번 남인순 후보가 과반수 이상 득표했기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 부의장 후보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관위원장님.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예. 당선 인사에 앞서서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선출되신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님과 남인순 국회 부의장 후보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꽃다발 증정은 정청래 당대표님과 한병도 원내대표님 그리고 소병훈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당대표님, 원내대표님, 소병훈 선거관리위원장님 나와주시고요. 의장님, 부의장님 두 분께 우리 전달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네, 선거관리위원장님 같이 앞에 서주시고요.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의 특별한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전반기 국회 부의장으로 노력해 주신 우리 이하경 부의장님께서도 나오셔서 꽃다발 증정을 해주시겠습니다. 의원님한테 부의장님
당 대표님이 부의장님한테 아, 고생하셨다고. 예, 전달이 잘못됐습니다. 예, 우리 당 대표님께서 전반기에 고생을 해주신 이하경 부의장님께 당 대표님께서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예. 이거 맞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부의장님께서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네,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아직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후보자님들 모두 나오셔서 다 같이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박지원 후보님, 네, 김태년 후보님, 민홍철 후보님 나와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모든 후보자님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민홍철 후보님께도 꽃다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우리 당대표님 힘드실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 후보자님께서는 남으셔서요, 당선 인사 말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회의장 후보님, 조정식 후보님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아져, 갑자기 많아져.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 조정식에게 국회의장의 막중한 직을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그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과 또 그리고 김태년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분께서 주셨던 말씀, 두 분께서 또 말씀하셨던 공약들, 제가 그 뜻을 잘 이어서 함께 또 하반기 국회를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잘 이끌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아울러 오늘 함께 그 선출된 우리 남인순 부의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민홍철 의원님께도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제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가 되었습니다. 빛의 혁명이 어둠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이끌었듯이 이제 후반기 국회를 대한민국 대전환에 걸맞는 국회로 의원님들과 함께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큰 일을 맡겨주신 당원님과 의원님의 한 표 한 표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시대적 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AI 혁명과 국제질서 재편, 저성장, 기후위기, 인구 절벽, 기술 패권 경쟁까지 어느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역사적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이를 뒤쫓아가는 국회가 아니라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앞서가는 국회를 만들도록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과 도약을 국회도 함께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국민주권국회, 민생국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6월 내에 원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으로 국회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집권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정청래 당 대표님과 또 한병도 원내대표님과 긴밀히
또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속도감 있고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 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떠받드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저 조정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당선 수락 연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인순 국회 부의장 후보님의 당선 수락 연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원 여러분, 저 남인순을 후반기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경쟁해 주신 민홍철 의원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민홍철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도 많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런 민홍철 의원님의 뜻을 같이 담아서 후반기 국회를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정식 의장님 축하드리고 함께 해주신 김태년 의원님, 박지원 의원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께서 하신 말씀도 함께 제가 잘 담아서 후반기 국회에 조정식 의원님과 손을 잡고 개헌과 또 민생 입법 또 개혁 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당면한 6.3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인순 국회 부의장 후보님의 당선 수락 연설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네. 우리 또 다른 요청이 있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당선자 분들께서만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꽃다발을 들고 우리 언론인 분들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님과 남인순 국회 부의장 후보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요청하셨던 사진 마음껏 찍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둘, 셋, 찰칵. 네, 다시 한번 만세 포즈를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들 자리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주신 후보자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당 후보 선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관위원 김용만이었습니다.